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윤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은 정유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연 씨는 네. 저보다는 훨씬 젊으니까 요즘 유행하는 음악 뭔지 알고 계세요? 아무래도 트로트 아닐까요? 트로트. 요즘 정말 트로트가 대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즘 유행하는 패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패션이요. 패션. 워낙 요즘에 또 침체기가 길다 보니까 유행이 있나? 마스크 패션? 이런 게 유행일까요? 맞아요. 요즘 마스크 패션도 대세이긴 한데 이게 사실 정말 요즘에 유행을 따라간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 방법이 있다고 하거든요. 뭐 유행하는 음악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음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어떤 음악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나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요즘 어떤 옷이 유행을 하는지 알고 싶으면은 여러 개의 옷가게를 둘러본 다음에 가장 비슷비슷한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옷들, 그런 패션이 요즘 유행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될지, 어디가 대세인지 알고 싶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정말 쉬운데요. 아무래도 저희 부동산 사이다를 시청하시면 정답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요즘 정말 가장 핫한 부동산 방송입니다. 저희 부동산 사이다 주목해 보시면 2021년에도 저희가 핫한 투자처들 좀 주목해 보면 좋을 투자처들 함께 살펴드릴 거니까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특히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청자 고민 상담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릴 거거든요. 유연 씨 참여 방법 알려주세요. 네, 저희 부동산 사이다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또 그 밖에 부동산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요.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안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사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가 새로워진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저 유현이가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 뾰로로롱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 50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약속!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맛있게는 먹었는데 뭔가 부동산 때문에 답답하시다고요? 저희 부동산 사이다가 그 고민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매물을 찾기 위해선 골프처럼 타깃 설정이 중요한데요. 저희 부동산 사이다가 나이스 샷, 나이스 캣 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확인을 해보고 오셨습니다. 매주 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더 리츠에셋의 김재민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어서 오세요. 항상 이제 이사님이 상담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화요일 네. 이 시간에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고요. 네. 벌써부터 이제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지만 네. 저희가 오늘 전화 상담 전에 또 이사님이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 강의 네. 듣고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강의를 하기 전에 네. 앞서 유행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부동산은 가장 유행이 지금 현재 뭘까요? GTX? GTX. GTX가 바로 돈을 주진 않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아무래도 바로 뭐 자금적으로 좀 나한테 이익이 된다거나 뭐 주식을 우리가 보듯이요.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장 화두되는 건 역시 아파트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청약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네. 역시 아파트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겠죠. 뭐 빌라. 재건축이라든지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재개발, 네. 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유행이 아닌가. 앞서 제 인트로 하시는데 갑자기 네. 그 얘기가 좀 생각이 나서 먼저 좀 말씀을 그럴 때 드리고요.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일단 저번 주 네. 뉴스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뉴스 제목을 보면은 4050 주택 매수는 뚝이고 2030
역대 최대인 이유는 이렇게 해서 음. 이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현재 이제 패닉바잉이라고 하죠. 패닉바잉을 주도하고 있는 세대는 30대입니다. 그래서 40대, 50대와 다르게 왜 30대들이 이 지금 부동산을 사는데 좀 열풍이 들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기사를 놨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조금 보면은 아무래도 400 세대들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한참 하락장도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2030 세대는 역시 하락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부동산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구나만 나만 경험했기 때문에 역시 지금 빨리 집을 사야겠다라는 조급함이 좀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반면에 30대, 40대, 50대들은 집을 장만했다가 집값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도 겪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그런 세대들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30대 여기에 또 속해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여기 기사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때 한번 뭐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일부 증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역시 속해져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적으로 증여를 해서 그분들이 30대들이 집을 사는 그런 러시들도 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은 아마 올해 전반기 정도에 조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볼 때는 이 30대들이 조금 부동산을 바라보는 데는 항상 원시한 가까이서 보는 그런 눈보다는요 조금 멀리 바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뭐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급상승 장도 좀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5년, 10년간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분석을 하면서 지역적으로 무조건 어디 한 군데의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지역적으로 좀 편차적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내에서도 어떤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단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따라가시는 그런 30대들이 그러니까 뭐 무조건 사서 오르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사지 마시고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도 보면서 지역에 대한 발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같이 부동산을 매수해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승장만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조심하셔서 보셔라라는 내용으로 제가 조금 이걸 준비를 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증여라든지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아파트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급여 생활자들 우리가 뭐 보통 요새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죠? 너무 그죠? 천차만별이죠. 네. 뭐 근데 보통 대기업 대기업 기준으로 연봉을 해서 꼭 기준 연봉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구 중에 생산 가능 이 인구 중에서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연 3, 4천만 원 정도가 맞아요. 적당한 수익이 아닌가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3, 4천만 원을 벌어서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벌면 얼마죠? 3, 4. 3, 4억이 되죠. 네. 그러면 아파트 지금 분양가는 얼마에 나오고 있습니까? 거의 아직도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이, 20년을 네. 모아야 이제 아파트에 청약을 해서 그 돈으로 분양가를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월급쟁이는 평생 집 사지 말란 소리냐? 분양가 더 오르자 뿔난 무주택자 이렇게 해서 뉴스를 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고분양가에 대한 부분의 심사가 이제 주변 시세의 90%까지 해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아마 이런 기사가 난 것 같은데요. 시장 움직이는 상 근데 더 싸게 공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월급쟁이들도 물론 모아서 집을 사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월급쟁이들도 틈틈이 투자를 하시면서 내 월급에 대한 부분은 소득으로 남기고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투자를 통해서 조금 내 집을 사는 부분에 대한 자산을 좀 늘려가는 그런 행위들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역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월급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없는 나라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조금 좀 빠지겠죠. 그렇게 뭐 기대감이 없이 다른 사람보다 좀 나는 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해서 분양가를 조금씩 낮추는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기사 내에는 건설사 이 주위의 이득이 왜 이렇게 다 많냐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데 사회적인 분위기상 그럼 아파트가 지금 현재 서울 시내 아파트가들 평균이 거의 10억대를 호가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5억에 분양해서 어떻게 이익이 남겠습니까? 네. 자,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
아파트 분양가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원자재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식당 가서 우리가 예전에 20년 전에 짜장면 먹을 때 얼마였을까요? 2,000원, 3,000원. 뭐 500원, 1,000원 그래요? 이렇게 했겠죠? 네. 근데 왜 네. 지금은 7,000원인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아, 네. 그럼 밀가루 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그쵸. 역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원가 상승이 조금씩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건축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이 분양가 자체가 저는 적정하다라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곧 다른 말로 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라는 여러 가지 가격들이 상당히 좀 높은 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좀 청약하는 우리 또 무주택자들이 청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 그러니까 분양가가 무조건 비싸다가 아니라 무주택자가 청약할 때는 좀 적은 도로 우리가 청약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를 보면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뭐 이 3기 신도시 새로 지정하는 곳을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은 이제 광명 지역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만 호 정도의 공급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역시 이거 이명박 정권 시절에 준비를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9만 호 가까이 이제 준비를 했다가 이제 취소가 된 지역인데 역시 서울과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서부 쪽에 연결돼 있는 뭐 쥐밸리도 상당히 인근에 있고요. 그리고 신도림이랑 영등포 지역 그리고 여의도까지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지로 제가 보아서 가장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7만 호 가까이 공급을 하고 타도시, 그러니까 광주 산정지구라든지 부산 대저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택이 공급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택의 공급 대에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점들을 좀 돌아보면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만 해놓고 추가적인 교통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례 신도시라든지 다른 여타 신도시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교통 라인들이 완비가 되지 않은 모습, 약간 그러니까 도시가 완성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그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까지 20분의 철도망을 구축하겠다. 광명시 자체에 일단 7호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1호선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조금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교통 라인들, 그러니까 큰 사업비가 들지 않는 부분에서 조금 서울과의 거리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타 교통 체제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광명 신도시나 이런 지역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서울 거래 절벽 상황 심화. 그래서 열흘새 아파트 매물이 9%가 증가됐다. 이것은 이제 저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 가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내려앉았다라는 부분. 근데 전세 가격은 제가 볼 때는 계속 하락세로 가지는 않고요. 공급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 물건을 나오는 아파트 가격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급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씩 이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그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물이 조금씩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물들을 보면 그 증가 추세가 눈에 띄게 이렇게 보이진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은 실거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내려앉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올해 6월, 그러니까 취득세 양도취득세 중과가 부과되기 전까지는 조금 하락장을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지켜보고요. 뭐 그럼 계속해서 하락장이냐? 이건 이제 시장이 얼마나 공급에 대한 부분을 잘 맞추어서 오는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강남권 재건축 단지 강세 속 최고점 대비 가격 내린 단지가 혼재돼 있다. 이 얘기는 재건축 단지들이 그동안 높은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재건축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재건축이 안 된다는 시그널을 보였을 때는 올해, 그러니까 내일 분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한 이 안 좋은 시그널들은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지들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신도시 이부분에서 이제 새로 신도시가 공급됨에 따라서 인근으로 이제 가격 상승은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에 있는 거래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지켜보시면서 부동산들은
그냥 단기간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좀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그러니까 한 지역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연계되어 있는 여러 지역들을 함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을 함께 좀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 분위기를 또 시장의 흐름을 잘 체크를 해서 그에 맞는 이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 상담해 드리기 전에 강의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지역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까지도 함께 가져가 보시고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 내외경제TV 너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로 방송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꼭 전화가 아니어도 댓글로 남겨주시는 고민도 저희가 해결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전화 상담으로 돌아올게요. 서울의 중심, 강남의 중심, DK 벨리뷰 서초가 들어섭니다. 교통도 생활도 교육도 벨리뷰로 시작한다. 트리플 역세권에서 누리는 프리미엄 주거 라이프, 쾌적한 교통환경, 편리한 생활 인프라, 서초구 개발계획의 밝은 미래 가치까지 완벽한 투자 가치를 만나는 최고의 기회. 새로운 강남 라이프의 시작, DK 벨리뷰 서초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사이다 장혜윤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짠! 부동산 사이다가 진행이 되는 스튜디오 안입니다. 저희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는데 지금은 1시 생방송이 끝나고 이제 스튜디오가 살짝 비어 있는 시간에 들어와 봤어요. 자, 저희가 부동산 사이다가 약간의 개편을 하면서 그 전과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짠! 보이시죠? 저희 화면에서 우리 능력 있는 전문가분들이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직접 해결해 드리고 또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해결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저 화면에서 뭐 강의도 해 주시는데 매주 화요일, 수요일이 정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김재민 이사님 화요일, 그리고 황태원 대표님 수요일에 출연을 하셔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뜨거워요. 앞으로도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껏 고민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목요일은 세무와 관련된 고민 해결해 드리잖아요. 부동산과 관련해서 제일 어려운 거 아마 세금 문제일 겁니다. 세금 문제를 저희가 또 1시간 동안 통으로 여러분들 해결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요즘 어디 세무서 가도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너무 복잡해서 잘 안 들어줍니다 하는 고민도 많더라고요. 저희 목요일에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함께 또 세무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금요일은 투자처, 좋은 투자처들 저희 MC들이 쏙쏙 꼽아서 소개를 또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한 주 동안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또 월요일은 저랑 유연 아나운서가 부동산 뉴스와 관련돼서 쫙 브리핑해 드리는 시간,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내일 월요일 화, 수, 목, 금은 오후 1시는 부동산 사이다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고민 해결해 보실 수 있는 번호 026007번에 8339번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많이 주세요. 안녕. 네, 부동산 사이다 화요일 이 시간은 더 리셋에서 김재민 이사와 함께 여러분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재민 이사님의 명쾌한 상담 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 고민 남겨주고 계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026007번에 8339번 열어둘 거니까요. 많은 고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동산 궁금하신가요? 제가 얼마 전 연신내를 임장을 했는데요. 네. 그 주소지가 불광동 484-98번지고요. 네. 네. 여기를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예, 그거에 대한 좀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쪽 향후 전망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매수 고려 중이신 거고요. 투자 목적입니다. 투자 목적으로 알겠습니다. 연신내 쪽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가 괜찮을런지 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상담 나눠보세요. 괜찮을까요, 이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임장을 다녀오셨나 봐요? 예, 토요일 날 가서 네. 부동산도 들러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다세대죠? 예, 다세대 맞습니다. 이게 대지 지분이 몇 평이죠? 대지 지분이 8평 정도 됩니다. 8평이요. 그리고 방은 지금 투룸인가요? 3룸입니다. 3룸이요. 그러면 조금 그 전용 면적은 크겠네요. 네, 전용 면적이 한 41제곱미터니까 한 41제곱미터. 4평 정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한 14평에서 15평 정도 되겠네요. 그죠? 집도 보셨죠? 네, 안에 네, 맞습니다. 들어가서. 매매가는 현재 얼마인가요? 2억 6천에 투자금은 6천만 원입니다. 2억 6천에 전세가 그럼 2억에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쪽을 주택에 보신 이유는 어떤 부분이세요? 한 4, 5년 후에 이제 GTX가 네. 열리기도 하고 네. 이제 단순 투자 목적입니다. 아, 주변에 우리 여기 빌라만 보셨나요? 다른 주변도 좀 돌아보셨어요? 그쪽 빌라만 보고 네. 다른 쪽은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자, 예. 제가 이제 여기 이거 별개로요. 제가 좀 설명드릴 거는 GTX가 이루어지면서 아마도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또 있으실 거예요. 이 지역이 네. 재개발지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가시는 걸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지만 볼 게 아니라요. 예. 주변을 들어가셔서 자, 재개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노후도입니다. 이 지역 안에서 노후도가 얼마나 돼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해야겠죠. 그죠? 네. 근데 우리 집만 보고서는 이 노후도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재개발에서 꼭 필요한 요소들은 왜 재개발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재개발을 하는 지역들은 기반 시설이 불안하기 때문에 해요. 네. 도로가 얼마나 잘 확보되어 있는지 확보가 안 돼 있는 분, 그러니까 차로 다닐 수 있는 길 말고요. 차는 못 들어가고 사람만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길들이 많이 혼재되어야 재개발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예. 자, 그런 부분들을 보려면 좀 지역적으로 좀 이쪽 부분 있잖아요. 우리 1, 2번 출구 쪽. 네.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돌아보셔야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네. 근데 일단은 보시진 않았으니까 제가 간접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예. 우리 집 말고 다른 주변 주택이 다 대부분 노후돼 있나요? 보통 좀 노후가 좀 되어 있었습니다. 노후가 좀 되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요거는 이제 바로 현실적이진 않지만은요. 주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볼 수는 있어요. 제가 이 네. 거리뷰로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우리 주택 주변을. 노후도가 조금 있기는 하네요. 그죠? 언덕도 네. 있고. 그런데 이렇게 빨간색 벽돌, 이게 좀 예전 벽돌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집들은 네. 아직 새 집이고, 여기도 새 집이고요. 그죠? 네. 이 앞부분도 오래된 주택이 한 절반에서 조금 더 새 주택이 더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네. 자, 그럼 이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노후도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죠? 예. 여기도 조금 건물들이 높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우리 쭉 이렇게 로드뷰를 따라서 길을 봤지만 길 자체가 네. 그렇게 좁진 않아요. 그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데는 약간의 언덕이 있겠지만 그 뒤부터는 언덕이 아니라 거의 평지처럼 형성이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 충분히 뭐냐면 굳이 우리가 재개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나라에서 재개발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 앞부분에 이 지역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이제 섹터를 그려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앞부분은 뭐가 있냐면 시장이 있어요. 예.
시장은 재개발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죠. 장사하셔야 되잖아. 그죠? 네, 물론 이분들이 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의견과는 다를 수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트러블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주변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마 이 연신내 위로 올라가는 구파발 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작은 건물, 4, 5층짜리 건물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네. 거의 7층, 8층 정도의 높은 신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여기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시장이 있고 높은 건물들이 있어서 뭐가 확보가 안 돼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요. 예, 아파트를 노후도- 여기다 진다라고 하면은요, 진입로 네. 부분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앞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노후됐다라고 하면 같이 재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재개발을. 그죠? 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개별 소유자고 이미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마 요걸로 이루어지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해서는 사업성 있죠? 네, 재개발을 할 때 우리가 사업성을 가장 유관 있게 보잖아요. 그죠? 네. 사업성 부분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아마 여기 주변 지역은 지역주택조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아마 찾아보시면 요 주변에 아마 지주택을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아, 맞습니다. 제 거 바로 근처로 하고 이 있습니다. 얘기는 지역주택조합을 하는 거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주택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성이 완성돼 있고 괜찮은 지역이라고 하면 지역주택조합을 굳이 하지 않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여기에 GTX가 생겨요. 그죠? 그리고 네. 아파트가 생겨요. 아파트 분양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위쪽 우리 저기 킨텍스 가면은요. 킨텍스 옆에 있는 주상복합이 한 13억에서 14억 가잖아요. 그죠? 네, 여기 신규 아파트 공급하면 한 18억에서 20억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6천만 원 투자가 될까요? 이 얘기는 아직까지 개발에 대한 부분이 이쪽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시간이 지나서 물론 우리 시청자분이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네. 얘기했던 사업성 부분이라든지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 발목을 잡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한 투자가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거를 생각한다면 6천 투자 괜찮아요라고 하겠지만 제가 네. 볼 때는 이 연신내 지역에 우리가 보고 들어가는 이유, 그러니까 GTX 보고 들어가고 재개발을 보고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연신내역에서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을 때 이 지역은 나쁘지는 않아요. 이 지역도 약간 언덕이 있긴 하지만 제가 네. 볼 때는 오히려 이 3번 지역 있죠? 네, 이 지역이 더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진입로 확보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리고 뒷부분에 언덕 부분이 많고 길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이렇게 그냥 보시더라도 길이 상당히 적죠. 네, 접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집을 붙어 있는 집들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낮고 물론 1번, 4번에 대한 부지들도 상당히 가까이 여기서 접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로데오 거리라고 해서 상가들이 있어요. 그죠? 네, 이 부분에 있는 건축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재개발을 원치는 않아요. 그냥 땅으로 파시는 게 맞지. 그래서 저는 임장 활동을 이번 주에 네. 한번 또 시간이 되시면은요. 예, 이 3번 출구 주변으로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 지금 보내주신 이 물건은 조금 더 고려를 해보시라 이렇게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3번 출구 쪽도 보긴 했는데요. 네. 좀 투자금이 1억이 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유가 우리가 예. 이제 이렇게 볼게요. 1억이 넘어서 만약에 여기서 1억 뭐 5천이 투자된다고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 6천이 돼요. 그죠? 예, 근데 눈에 보이긴 야 9천만 원 차이 나네. 이거 하지 말아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주변에 있는 여기에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여기에 접근하는 사람이나 이런 부분이 강조가 돼 있기 때문에 1억 5천을 투자하는 거예요. 아, 예. 지금은 1억 5천, 9천 차이지만은요. 네. 사업지가 돼버리면 얼마 차이로 벌어질까요? 더 많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예. 이 금액 중간에 이 9천만 원 아끼자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네, 어차피 그럴 거였으면 더 빨리 들어가서 연신내 GTX 공사하기 전에 들어가셨으면 6천 투자 됐겠죠. 그죠? 예, 근데 좀 늦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유가 있는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네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좀 플랜을 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택을 매수하실 때 이유를 찾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의 주신 매물의 경우에는 재개발의 가시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임장 활동하시면서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사업성이 조금 떨어질 때 지역 주택조합으로 간다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연신내 투자에 대한 답변까지 드렸습니다. 왜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길 하나를 두고 한 곳은 노후된 빌라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한 곳은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곳들이 많거든요. 바로 사업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따져봤을 때 이렇게 개발이 되고 또 길 하나 차이지만 또 안 되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GTX가 들어오니까 개발 이슈가 있으니까 무조건 매수하시기보다는 매수 전에 이렇게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현명한 선택해 보시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그 안양에 지금 분양을 2개 받았는데 네,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분양받은 곳이 어딘가요, 아버님? 같은 단지예요. 단지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사이 아파트. 만안구에 자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는데 예, 두 예. 개를 받으셨고요. 앞으로 향후 예. 전망이 어떨런지. 그러면 예, 예. 둘 중에 한 군데서 거주도 하실 거예요? 하나는 거주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안양시 만안구의 자이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자이가 꽤 많은데 만안구 쪽이면 여기 명학역 인근에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어디? 수리산 밑에요. 어디죠? 수리산 CL 포레자이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아, 네. 요게 2개를 분양받으셨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하나는 입주하실 거고 예. 한 채는 해야 입주하실 거고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한 채는 어떻게 할지 고민이신 거예요? 예. 지금 몇 평이에요? 29평하고 34평이요. 29평하고 34평. 어디에 거주하실 건가요? 34평을 거주하려고 그러는데. 34평에 거주. 예. 자, 29평인데요. 우리 그러면 이게 분양가가 얼마였죠? 4억 9천이요. 4억 9천이죠?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 가격 한 9억 정도 가나요? 8억에서 8억 5천이요. 8억에서 8억 5천. 29평이. 예.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조금 들어와서요. 우리 안양에 평촌이나 이런 쪽으로 조금 들어오면 가격들이 어때요? 우리 거보다 싸요, 비싸요? 싸요, 비싸요? 비싼 편이죠. 비싼 편이죠. 자, 여기가 싼 편이죠. 저희가 싼 편이죠, 그죠? 예, 안쪽으로 들어오면 좀 비싸잖아요, 더, 그죠? 예. 자, 저는 일단 한 주택은요. 예. 어차피 여기서 거주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죠? 안양에서 아니요. 거주 오래 하신 거 아니세요? 예, 오래 했어요. 네, 한 주택은 그냥 거주를 하세요. 예. 거주를 하고요. 한 주택은 우리가 예. 투자할까 말까를 지금 계속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첫 번째 부분은 세금적인 부분이에요. 예. 두 번째 부분은 시장 상황이에요, 시장 상황. 예. 자, 세금적인 부분은 뭐냐면 거주하시면서 이 2주택을 2개 다 끌고 가면 아무것도 이익이 되질 않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또 이제 세법이 바뀌어서 1주택을 인정하는 시점이 한 주택을 처분한 후부터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아무 이익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주택을 가지고 쭉 가서 차라리 9억 미만 비과세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시장 상황이라는 건 왜 우리 지역의 가격이 쌀까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이 얘기하긴 막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우리가 좀 빠지잖아요. 그리고 중심지는 아니잖아요. 부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투자라는 부분은 이렇게 봐요. 우리가 A라는 곳에 투자를 하면은 A가 어떤 이 A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반도체라고 할게요. 뭐 배터리라고 할게요. 배터리에 대해서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 있죠? 전기차 주식이 빠지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겠죠, 그죠? 우리 것도 전기차 완성차인 이 전기차가 아니라 우린 거기에 속해 있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양 중심 지역 있죠? 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평촌 학원가라든지 안 그러면 뭐 여기 평촌 중심이라든지 안 그러면 인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과천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의 가격이 먼저 뛰어줘야 우리도 같이 따라가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지역의 가격이 멈춰 있으면 우리 걸 선택할까요? 안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걸 선택할까요? 안쪽이요. 안쪽에 있는 거 선택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무조건 하나는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정리를 거기- 하시고 예. 투자를 하실 거면 만약에 가격이 조금 이렇게 내려앉아서 조정기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저는 조금 더 큰 틀에서요. 예. 지금 아직 안양 지역에 있는 노선이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을 따졌을 때 4호선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1호선이 있잖아요. 예. 그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노선이 하나 더 들어오잖아요. 월판선. 그죠? 월판선도 들어오게 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GTX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저는 월판선보다는 GTX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싶어요.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금정역 가까운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보여지고요. 예. 아파트가 좀 안정돼 보인다라고 하면 금정역 인근으로 해서 요 학원가랑 접해져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쪽으로 오히려 투자 쪽은 그쪽을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거주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어차피 지금 분양가에서 매매가가 상당히 오른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이제 여기서 돈을 더 벌자가 아니라 번 돈에 세금을 덜 내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이 한 주택은 거주하시면서 그런 비과세 요건들을 만들기를 노력하시고요. 예. 하나는 정리하셔서 투자할 거면 이쪽 지역에 하시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가서 인덕원 지역에 하시든지 이런 투자처로 조금 변화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저는 예. 이렇게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두 세대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한 세대는 정리를 해주시고요. 한 세대 한 주택으로 비과세 혜택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지역의 역세권이 어떤지 그리고 해당 중심 지역의 지금 가격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체크해 보시면 팁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혼자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또 저희가 있잖아요. 026007-833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사이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 궁금하세요? 아, 중곡동에 있는 그 광진구 중곡동에 네. 아파트라고는 하는데 빌라 정도 되는 그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 예? 아파트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아, 호동 아파트. 네. 그래요? 예. 거기 재개발된다고 그래서 2005년도에 네. 매매를 했어요. 네. 그런데 한참 얼마 동안 뭐 재개발 된다고 또 술렁이더니 그냥 딱 끊치고 집들을 막 주위에서 다 짓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뭐 재개발 소식은 없고 그래서 그게 언제 재개발이 되는지. 알겠습니다. 재개발을 이제 염두를 해두고 아파트를 매수를 하셨는데 깜깜무소식이다 보니까 좀 답답하셨는데 그래도 오랫동안 잘 끌고 오셨네요, 어머님.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좋을지. 그럼 거주는 안 하시는 거죠? 예, 세내놓고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투자 목적으로 15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시는 호동 아파트입니다. 여기 계속해서 가져가면 좀 재개발 이슈가 나올 만할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어머님 자세한 상담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5년 동안 그냥 계속 갖고 계셨어요. 예. 어떤 꿈을 안고 재개발된다는 꿈을 안고? 그냥 뭐 제가 집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네. 저 그냥 거기서 살지 않으니 재개발 한다고 해서 산 거라 네.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15년 전이면 2005년, 2006년 이럴 때네요. 그죠? 예, 2005년이에요. 2006년. 5년. 예. 네. 그러면 지금 15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어머님한테 뭐 온 게 있나요?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예, 그때 바로 한 2000년 2006년 이후에 그 막 술렁이고 네. 뭐 날라오고 네. 재개발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더니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 후로 그냥 딱 조용해졌어요. 중지되고는 네. 옆에 집들이 그때는 집도 못 짓게 했다고 네, 맞아요, 그랬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막 옆에 집들이 다 재건축을 하고 네. 그러더라고요. 자, 다세대 이거는요. 네. 조금 1년에 몇 번이나 가보세요? 가볼 일 없어요. 그냥 안 세내놓고 가보죠? 오래 사니까 제가 네. 충고 하나 드릴게요. 네. 자녀 놔놓고 자녀한테 신경 안 쓰면 되겠어요? 신경 써야겠죠? 우리 네? 이 부동산도요. 예. 내 자녀잖아요. 내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와서 신경을 좀 써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예. 자, 이 얘기는 15년 전에 그렇게 한다라고 했겠죠. 그죠? 예. 그러다가 신축을 짓기 시작한다라는 건 집을 짓기 좋은 여건이에요. 예. 여기가 길이 좁지 않고요. 예. 길이 대부분 넓고요.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경제력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죠? 예. 근데 이거를 재개발한다고 계속 기다리면 될까요? 저는 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개발은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뭐 언덕이거나 차가 못 들어간다거나 불이 난다거나 물이 찬다거나 이럴 때는 재개발을 하겠죠. 그죠? 예. 근데 우리 지역은 길이 잘 돼 있어서요. 아마 네. 지금 노후도를 따져보면 신축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재개발을 바라보는 건 저는 좀 아니다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지금 15년까지 기다리셨으니까요. 여기가 군자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 군자역 일대로 이제 해서 계속 이제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저는 재개발은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 군자역이 더 커지는 가치를 보고 향후에 그냥 우리 한 평당 가격 있죠? 예. 우리 지금 대지집은 몇 평인 줄 아세요? 저기 69.36제곱미터던데요. 69.36. 예. 이거는 아마 대지 지분이 아닐 건데요. 대지 지분요? 네. 대지 지분은 653.6제곱미터. 분의 몇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건 아마 저희 것이 아니고 그거 아파트 전체가 나와 있고요. 전체죠? 653분의 우리 거 몇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걸 한번 보시고요. 예. 어찌됐건 우리 있는 이 연립이거든요. 아파트라고 돼 있는 예전 과거 연립인데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이게 진행되더라도 함께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이거를 그냥 예전에 15년 전에는 재개발만 바라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 새 집을 짓고 싶은 사람들의 새로운 이제 시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예전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이 이렇게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를 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매도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2005년도에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때 1억 5천 정도. 1억 5천. 예. 지금은 얼마인지 알아보셨어요? 뭐 언제 이거 지금 한 작년 정도 나오지도 않아요. 아파트가 적어서 네. 그게 들어가 봐도 그것도 나오지도 않는데 뭐 4억 3천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가격 받으면 나오셔라. 네. 재개발은 힘들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장활동 다시 가보시고요. 예. 15년 전에 만약에 바꿀 수 있었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사놓고선 기다리는 자세도 좋지만은요. 계속 중간에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바라본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요건 좀 정리하세요. 네. 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15년 전에 부푼 꿈을 안고 매수를 하셨는데 조금 많이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재개발은 기대하지 마시고요. 조금이라도 좀 차익 실현을 보고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네요. 네, 아마 이제 매도하기 조금 아까운 마음이 드실 거예요. 오랜 시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신 이제 갈아타기 할 곳은 어머님 좋은 곳으로 또 투자가 가능한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궁금증 해결해 드릴까요? 저희가 정릉 스카이 쌍용 26평을 갖고 있고요. 네.
제가 사는 곳은 노원구 건영 2차 네. 31평형을 지금 갖고 살고 있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쌍용 스카이는 제가 임대업자 8년짜리 사업자를 내서 네. 그걸 지금 세를 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노원구의 아파트를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더 갖고 있어도 되나. 네. 알겠습니다. 전망을 그러면 좀- 일단 거주하고 계시는 노원의 건영 2차 진단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네. 정릉 스카이 쌍용까지 지금 8년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보유하고 계시는 예, 네, 이 부분 예.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영 2차는 매도 계획도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사님 만나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주택이시네요. 그죠? 네. 근데 하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놓으셨고, 예. 그거는 언제 하셨어요, 등록은? 저희가 18년 2월 달에요. 아, 2월 달에. 주택 수에는 안 들어간 거죠, 그러면? 예? 주택 수에는 배제되신 거죠? 네. 아, 자, 그러면 지금 주공 중개건영 2단지는 거주하고 계신 거세요? 예, 건영 2차는 거주하고 거주하고 있어요. 있고 쌍용은 스카이 쌍용은 임대 주신 거고, 그죠? 예, 근데 제가 쌍용 스카이를 먼저 분양을 받은 거고 네, 나중에 건영 2차를 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하고 있는 일단은 건지. 이거를 같이 보는 게 아니라요. 네, 우리 이제 건영 2차가 있고요. 네, 이제 정릉에 스카이가 있어요. 그죠? 네. 스카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예. 여기에는 이제 임대사업자를 해놓으셨잖아요. 네. 이게 몇 년짜리죠? 4년짜리 해놓으셨나요? 8년짜리요. 8년짜리. 예, 자, 그러면 이거를 먼저 샀어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네, 예. 근데 이거는 분양받은 지금 거라서. 의미가 없는 게요. 어차피 개별로 이루어지잖아요. 아, 예. 임대사업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로 책정을 하셔야 되고요. 아,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혜택이 따로 임대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요거는 요거대로 8년 후, 그러니까 2017년이니까 2025년이네요. 그죠? 예. 2025년에 만료가 되시는 거잖아요. 8년짜리가. 네, 그때까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는 이런 거 안 해주기 때문에요. 다시 하려고 해도 어렵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이때까지 끌고 가시고 지금 중개역에 있는 건영 2차 같은 경우는 얘 별개로 해서 지금 거주는 얼마나 되셨어요? 거주요. 네. 2002년부터 거주했어요. 2002년부터 예. 요건들은 다 맞춰지신 거예요, 지금. 우리 네. 주택은.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주택 자체가 그냥 어떻게 될 거예요? 궁금한 게 아니라 네. 또 다른 기대감도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재개발이나 것도 같이 재건축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자,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영 2차, 1차 이렇게 해서 중개역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주변에 뭐 대진여자고등학교 유명한 고등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학교들이 많아요. 그죠? 예, 예. 아이 키우기에 그리고 출퇴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입지 여건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마트라든지 이런 데들. 그러니까 네. 생활 여건 인프라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예. 거주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 자체를 이제 아마도 그냥 일반적인 재건축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뭐 기부천에서 공공 재건축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빠른데요. 네. 그게 녹록치 않은 게 뭐냐면 우리 아파트가 가진 땅을 1000평이라고 할게요. 예. 근데 여기서 절반 정도는 기부해서요. 주어야 돼요. 예. 나라에. 자, 그러면 그래서 반대를 많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많이 하죠. 당연히 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50%를 줄게 50%를 더 용적률을 줘. 그럼 똑같잖아요. 그죠? 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공 우리 아파트에는 임대 세대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임대 세대가 50%가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페널티예요. 예. 그래서 반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기는 굉장히 주민들과의 어떤 협의점에서 같이 정점을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보여져요. 아,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대로 진행되는 대로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켜보시면서 흐름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 이제 접점이 된다라는 건 이제 만약에 사업성이 안 나와서 우리는 이런 거 못해라고 하는 데는 공공재건축으로 갈 거예요. 근데 여기는 입지적으로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끼리 어떤 협의점, 어떤 길로 가자라는 게 생겨야 가격적인 부분도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부분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네.
우리 거는 입지가 괜찮으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이렇게 도움 드렸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네, 김재민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 이번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